네, 가장 뜨거운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준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뜨거운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가 제일 뜨겁고요. 네. 문재인 의원 그 1.19도 잘 팔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까? 있고요. 네. 넬슨 만델라 네. 전 대통령 사망하셨죠? 네. 세 가지 기사 준비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첫 번째 거부터 할까요? 예, 그렇죠. 네. 국정원 개혁특위. 네네. 네.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국정원 자체 개혁에 관한 얘기 있었지만 진작 국회에서 1일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거 스님이라고 하죠.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아, 요즘에 네? 그렇게 예, 요즘에. 방송이라서. 예. 예. 뭐 하여튼 여야 합의로 네.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 시작한 거 잘한 것 같아요. 네. 검찰이나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네. 사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정원이 한국 사회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라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 개혁 문제가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정원 정치 개입 시키는 문제랑, 그 다음에 국회가 어떻게 통제를 강화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 다음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과연 대공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정원 개혁과 관계된 지금까지 쭉 정치적 논의를 살펴보면 항상 야당일 때 그 국정원 개혁하자고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가진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좀 정치를 하거나 통치를 하는데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야당의 경우에는 거꾸로 그런 어떤 정보에서 소외돼 있으니까 본인들이 항상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국정이라는 존재가 무섭고, 그 사이에서 국정원은 자신들의 어떤 국정원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해당 정권에 항상 고급 정보를 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또 근거를 찾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국정원 개혁에 관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새누리당이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도 국정원 개혁하자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국정원 과제와 관계된 흐름들을 살펴보면 과거 야당 시절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문제, 그거를 그대로 하면은 아마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파트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아까 민주당 우리 박지원 네. 의원도 이거 완전 폐지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뭐냐면 이제 국정원 예산이 1조가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의한 입법적 통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다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국가정보 기밀이라는 등을 이유로 해서 제대로 이제 설명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 경우에 따라서 국정원장의 경우에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이런 류의 문제들은 뭐 조속히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정치 개입 금지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렇죠. 댓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더 엄정하게 구체적으로 그 금지 규정을 만들고 또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국내 정보의 문제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공수사권 문제는 현재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어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를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네. 문제가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그 대공수사권 문제를 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대내 정보 분야와 관계돼서 그것이 정치 개입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 중간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국정원이 자기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차원의 논의가 국회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문재인 의원 그 출간 책. 네네. 네. 맞습니다. 예. 끝이 시작이다. 네. 1219.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댓글이 많죠. 많죠. 그 댓글도 역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근데 개인적인 좀 소회를 말씀드리면 제가 우연찮게 한번 문재인 의원과 가까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뵈면 참 진짜 이 눈매가 사슴과 같이 맑고 참 인품이 구매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논의를 보면서 또 책에 쓰인 문구의 내용을 보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연 이거 문재인 의원이 쓴 거 맞나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책을 써본 사람은 아는데 자신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네. 자신이 쓰는 표현 방식들이 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문재인 의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책을 쓰신 분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감수를 하셨겠지만 다른 사람일 수 있죠. 물론 책은 내용은 감수했겠죠. 당신이 직접 쓰신 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짜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아, 감수는 분명히 했겠지만 감수는 아마 하셨겠죠. 직접 이걸 하나하나 다 쓰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책을 써본 사람은 알거든요. 네. 똑같은 것도 그 사람의 어떤 성격 또는 품성에 따라서 표현 방식들이 다른데 완전히 다르죠. 여기에 뭐 보면은 좀 말의 논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대선 패배의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다라는 말을 앞에 해놓고 그런데 또 종북 프레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종북 프레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는데 핵심적인 승인이 됐다. 그렇죠. 이런 류의 어떤 설명들도 쉽지 않을 것 그 같거든요. 종편 얘기도 있죠. 네, 종편 얘기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좀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쭉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대선 불복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보면 이 1219 책을 도대체 어떤 경위로 쓰셨는지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좀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승리한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패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일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뭐 요즘에 골프를 잘 안 치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날 공이 잘 안 맞는 이유는 99가지에 한 가지가 더해서 100가지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선의 패배의 원인을 그냥 겸허하게 반성을 하시고 향후에 먼 길을 가시는데 모든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시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꾸 이게 남 탓을 하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그 문재인 후보 의원이 나중에 대통령에 다시 출마하실 때도 네. 아까 말씀하신 성공의 길을 가시는 게 아니라 실패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을 내가 본 정준길이가 본 문재인 의원은 이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이런 게 글에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직접 쓰지 않은 것 같다. 이 얘기가 예, 그 표현이나 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신이 주도적으로 집필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만난 문재인 의원은 이런 말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서거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참, 이분 대단하신 분.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죠. 네. 원래 변호사입니다, 저처럼. 아, 그렇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속칭 말하는 흑백 차별 정책에 대항을 해서 네. 아프리카 민족 회의를 만들고 27년 동안 감옥에 계셨죠. 근데 맨 처음엔 평화 운동을 하시다가 불복종 운동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투쟁의 길로도 나서시긴 했지만 네. 그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고 무지개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셨던 분인 것 같거든요. 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요즘의 그 대선 불복과 관계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바라보면서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대부분 댓글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없을까? 우리도 이런 지도자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과연 우리에게 현재 이러한 지도자가 없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정치인들한테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빠져서 큰 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철학적 사고를 못하고 네, 있는 분이 맞습니다. 있죠. 그렇고 두 번째는 국민들께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회초리 드시